예, 안녕하세요. 퍼스트클래스 코칭 연구소의 양동식 코치입니다. 예, 오늘은 2017학년도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저 퍼스트클래스 코칭 연구소와 나단국어학원의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고요. 자, 먼저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어머님들 종이 배치표 혹은 뭐 장판표라고 해서 큰 종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배치표, 종이 배치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의 어떤 표준 점수의 합을 공통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탐구 변환 점수, 그리고 가산점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배치표대로 정말로 배치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럼 배치표가 의미가 없냐? 의미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 하면 어떤 전체적인 지원 윤곽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점수대에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는 정도로 사용하셔야지 배치표에 있는 점수만 믿고 지원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치표를 보고요. 지원 윤곽을 잡으시고요. 최소한 3개 사이트 이상의 어떤 합격 예측 프로그램 혹은 뭐 입시 유도 프로그램을 돌려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전문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어머니 얻으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학과별 추가 합격자, 뭐 추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추가 합격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최종 커트라인을 확인하고 예상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학이 매년 몇 명 정도를 뽑았는데 몇 명이 이탈해서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추가 합격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점수대가 이렇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최종 점수가 나온다라는 어떤 형식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 예측 프로그램 어떤 게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느 걸 이용하셔도 큰 관계는 없고요. 굳이 추천을 드리면 강남의 D학원, 그다음에 서초의 M학원, 그다음에 뭐 이제 제2사 이렇게 제2사 이렇게 세 군데를 추천 저는 드립니다. 꼭 여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3개 사이트 이상을 돌려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개 사이트 이상을 돌려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밑에 제가 보이차라고 하는 여학생 가상 수능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 등급을 보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정시에서 등급을 다루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등급을 다루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수대가 매우 낮고요. 굳이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어머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슬차 학생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보이시는 대로 자,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과 영어 영역 그리고 각각 탐구 영역의 점수를 다 더하면 나오는 게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즉, 어머님들이 보시는 배치표가 이 표준 점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백분위가 있습니다. 백분위. 바로 밑에 있죠. 93, 99, 96, 100, 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분위를 체크하실 땐 요 부분 탐구 부분은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해서 평균을 구해서 합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백분위가 38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이의 학생들의 이 성적표로 수능 성적표를 보시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구하셔서 우리 학생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상의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점수는 한 521점, 백분위는 379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학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건 이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521점을 보고 이 점수대에 우리 아이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지원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서강대 기준인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국어 영역은 25%, 수학 영역은 32.5%, 영어 영역은 32.5%, 탐구 영역은 10%라는 겁니다. 즉 반영 비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영 비율에 맞게 25를 1로 잡아서 하면 1대 1.3대 1.3대 0.4가 나오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표준 점수에 곱해 주시면 돼요. 그냥 수학입니다. 그냥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환산 점수, 표준 점수 말고 환산 점수는 525.5점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냥 일반 점수, 표준 점수 구했을 때 521점, 그리고 환산 점수는 525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렇게가 아니라요. 자, 다음에 보시면 서강대 배치표 비율이에요. 아까 제가 표준 점수는 521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 환산 점수 기억하세요? 예, 환산 점수 525점 얼마가 나왔죠? 환산 점수. 환산된 점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어머님이 표준 점수만 보시고 만약에 배치표에 있는 대로 하시면 어머님 요 정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인문계 열애 정도 되겠다라고. 그러나 이 학생이 서강대에 지원 왔을 때는 한 이 정도 선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머님들이 표준 점수만 보고 점수를 매겨서는, 그리고 위치를 파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지원 가능할지 이제 간략하게 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보는 건 백분위로 볼 겁니다. 백분위. 왜 백분위를 가지고 하냐면 표준 점수는 그 해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변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한 3군데 정도 이상 꼭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백분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략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통해서 한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와 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 예상 점수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특성화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분인데요. 자, 이건 먼저 인문계 기준입니다. 인문계 기준이고요. 우리가 소위 인서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인서울 기준. 예, 서연고부터 시작해서 건동홍숙으로 끝나는 소위 상위권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상위 11% 안에 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합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입니다. 4개 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으로. 그래서 성신여대 하위권까지 해서 89% 안에 들었을 때 소위 이제 인서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대학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찾으신 대학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머님들 여기에 이렇게 되게 눈이 많이 가 계실 텐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는 저희가 그 PDF 파일로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너무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딨나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충 이 정도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더 인문계보다는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상위 15% 안에 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15% 안에 들었을 때. 그래서 서울대 상위권 의대부터 해서 숙대, 자연대까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동이 심해요. 이동이 심하면 아시던 의대나, 치대나, 약대, 지금 정확히는 약대는 없죠. 약대는 없지만, 이제 약학계를 전공할 수 있는 과라든가, 수학과, 한의과 등등등, 이런 어떤 특성화된 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로봇공학, 이런 특성화된 과를 위해서 어떤 네임밸류를 버리고,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좀 약한 대학으로 혹은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소위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위 15%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의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봤는데 의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어떤 대략적인 감을 설명드릴게요. 자연계 전체 인원이 대략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대랑 치대 인원 모집 인원 비율이 한 2,800명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비율을 따지면 상위 한 1.23%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의대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 어머님들 가끔 그런 잘못된 정보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의대를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방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일반 합격선보다 점수가 좀 낮습니다. 연대 상위권 학과 합격선과 비슷한 의대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이제 이 의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서남대라든가 과터릭 한동대, 건양대, 원광대, 을지대, 조선대 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점수가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의 합, 4개 영역 100분위 평균의 합이 374에서 375점 정도 되면 합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이제 문과생도 의대나 치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수시는 뭐 그냥 자료니까 보시고요. 정시에서 이화여대가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치대가 문과생인데 받고 있어요. 가운데 순천향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공부를 매우 잘했을 경우에는 이화여대라든가 원광대 치대에서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생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전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뽑아서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의대 그러면 합격 예상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평균 536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535점 정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요. 100분위로 보시면 한 평균 39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로봇 의사가 있는 그릴병원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 한 524 뭐 100분위로 보면은 388 정도 이렇게 되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의대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된다라고 보통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나 100분위는 맹신하지는 마시고 이 정도권의 아이들이 지원하는구나라고 꼭 그냥 감을 잡는데 이용하시고요. 요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들도 다 이제 국수정탐의 비율 한 25%씩 해서 고르게 반영한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시고 각종 지원 사이트나 컨설팅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떤 예상 점수로 지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점수로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이제 특성학과들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각 대학의 어떤 평균 점수로 만든 표입니다. 평균 점수 만든 표이기 때문에 학과별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에 100분위 평균을 한 350으로 보고 있는데 건대 수위는 379점 뭐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이 정도 맞으면 이 대학이 무조건 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위치를 확인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100분위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자료는 대성입시연구소의 김박현 선생님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예상입니다. 인문계열 예상. 서울대부터 점수가 잡혀 있고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평균은 532 정도, 100분위로 보면 한 391, 우리가 흔히들 합격선이라고 하는 70에서 75% 선을 계산하면 한 390 정도, 100분 390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예,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 PDF 파일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이 정도 대학 근처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건대, 홍대, 홍익대, 교대, 숙대, 성신여대, 세종대, 단국대, 숭실대까지 점수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떤 각 군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하고 다군 모두 다 선발해요. 그러니까 가군 때 점수와 다군 때 점수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한 518 정도, 그리고 100분위로 보면은 한 385, 합격선까지 보면 한 382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성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진 이렇게 순서대로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대, 동국대, 숙대, 그다음에 세종대, 단국대, 숭실대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한의외과 물어보신 들 있어가지고 점수 간단하게 보면 경희대 한의대가 가장 이제 막강하고 파워풀하죠.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 점수 같은 경우에 한 522, 그리고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한 382 정도 보고 있고요. 연대 치대, 연세대 치의 같은 경우에 532, 그다음에 한 39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천대 한의과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넣어드렸습니다. 520점, 그다음에 한 382점, 합격선 점수는 여기는 75%선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성화학과입니다.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대학의 특성화학과를 소개한 건 아닙니다.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이나 취업 관련된 인기학과 위주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군 관련 분야, 미래 유망이나 군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 우선 분야를,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보시면 가천대 금융수학과, 그 다음에 경찰안보학과, 동국대 경찰행정, 영상미디어, 어머님들 많이 들으셔봤던 서울대 세무학과, 그다음에 숭실대 금융학부, 중앙대 국제금융,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그다음에 이화여대 보시면 스크린텐학부나 융합학부 이런 것들 보이시고요. 숙대 태썰 전공, 그다음에 문화관광학부에 르끄르동 분류를 할 수 있는 문화관광학부 외식 전공 경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융합보안과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한번 봐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조금 적기는 해요. 더 찾아보면 있긴 한데 좀 적긴 합니다. 자, 자연계열은 좀 많아요. 가천대 보시면 소프트웨어학과 LG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나노학과, 건대 줄기세포재생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학, 그 다음에 경희대에 보면 전파전자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과 연결되어 있고, 어머님들 제일 잘 아시는 고대 이제 사이버 국방이 있습니다. 고대 사이버 국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좋은 대학이고 좋은 과입니다. 나오면 군대에 7년 의무 복무하고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바로 스카우트해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런 고대 사이버 국방처럼 뭔가 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군 쪽으로 취업을 혹은 이제 인간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과들이 없냐라고 물어보셔서 좀 찾아드렸는데, 세종대에 보시면 국방 시스템과 그다음에 항공 시스템학과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다른 대학 조금 보고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로봇대 광운대 로봇공학과 있고요. 동국대 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유명하죠.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전공 같은 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에 보시면 산업보안과 신설되어 있는데 매우 인기가 좋은 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융합공학, 그다음 컴퓨터학부가 유명하고요. 한양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같이 지금 한꺼번에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서 조금 더 경쟁력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방정보학과랑 해군과 영합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에 보시면 국방디지털융합과라고 해서 공군과 연계되어 있는 과가 있고, 성신여대에 보시면 글로벌 의학과가
그러니까 의국의 의사면허를 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덕성여대에 보면 약학대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과가 하나 신설되어 있고요. 단국대에 보시면 국제학부 안에 어떤 모바일 시스템 전공하는 부분이 있고, 숙대에 보면 공과대학이 이제 숙대에 새로 신설되면서 숙대도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시 전략을 들으신 어머님들께 드리는 일종의 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래 눈여겨드리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좀 들어주시면, 어머님들이 물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시를 노리는 겁니다. 수시가 끝났고 2차 수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2월 30일 수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어머님 자녀들이 지원할 어떤 대학의 정시 입시 요강을 꼭 다운받으십시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학생들에게 시키셔도 될 거면 꼭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은 정시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지금 배치표라든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요, 기존에 이미 발표된 정시 인원을 가지고 선발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정시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과의 경쟁률 이 정도 되겠구나, 이과의 정원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정확히만 30일 이후겠지만 1월 이후에 다시 정시 입시 요강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에 2월이 많은 과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 과가 소위 인기가 없는 과예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에서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노릴 때 좀 더 쉬운 과를 찾을 수 있죠. 또 수시로 100% 선발하고 수시 결혼이 생겼을 때 정시로 선발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들은 어머니께서 꼭 챙겨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모르고요. 아이들은 생각도 못하는데 여기는 수시로 100% 뽑는 과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을 땐 수시에서 다 선발하지 못하면 정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추가 합격을 노려라, 우리가 추합 이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대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들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기학과를 보는 겁니다. 즉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의 관계를 볼게요. 서울대는 가군에 있고 연대와 고대는 나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대학을 서울대에 정시를 집어넣은 학생들은 연대와 고대 중에 어디에 더 많이 집어넣을까요? 당연히 연대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집어넣습니다. 고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성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대 합격한 아이와 연대 합격한 아이 어디로 간다? 의예과나 특정한 학과가 아니면 서울대로 옮겨가겠죠. 그러면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인기가 고대보다 연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했죠. 연대가 훨씬 높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연대나 고대 정도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대학을 넣어야 합격률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대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연대에. 왜요? 서울대와 연대에 넣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와 고대 어떤 추가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연대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고대는 50명 정도. 즉 연대가 고대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추가 합격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럼 우리 아이가 연대와 한 고대 정도 낮은 과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서울대와 연대, 고대 이 세 개지 중에 당연히 연대에 넣으셔야 오히려 추가 합격자를 통해서 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써있지만 인기학과를 노리셔야 됩니다. 인기학과. 낮은 과를 노리시는 건 아니에요. 낮은 과는 말 그대로 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대학 정도면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학생들, 안정 지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은 과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인기과를 노리셔야 된다. 자, 그래서 피해야 될 과를 본다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인기 있는 학과들, 의료환경학과라든가 식품영양이라든가 실내건축이라든가
아동가족이라든가 생활디자인과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 충원율, 다시 말하면 추가격차가 매우 적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래도 고대도 꽤나 많이 어쨌든 서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 어떤 건축사회환경학과라든가 가정교육과라든가 보건융합과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학과를 지원하셔야 돼요. 내가 추가 합격까지 계산을 해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라고 하면 꼭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와 성광대와 서강대 이 세 대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 대학은 서로 비슷비슷하고 서로 장단점들이 있어요. 문과로 따지면 아무래도 서강대가 조금 높고 성균관대, 한양대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과로 따지면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서로 비슷하고 서강대가 좀 낮죠.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서울에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 수원에 공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서로 이 두 가지가 이 세 대학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 대학 같은 경우에 여기 써 있지만 가군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한양대와 성균관대, 서강대가 좋은 학교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서울대에 붙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같이 속해 있는 가군에서 분할 모집이라고 하는 한양대와 성균관대 학과들 그리고 서강대 학과들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학과 위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관계는 표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큰 틀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과들을 적어놨습니다.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 하고 어머님도 초등학교 교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교대를 보내시게 되는데 교대 같은 경우에 점수대가 비교적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교대 중에 가장 이 추가 합격자, 아까 했던 추가 합격자가 가장 많은 과가 어디냐? 제주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제주대 초등교육과. 혼자 다군에 있기 때문에 교대에 집어넣는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집어넣는 모든 아이들이 다군에 안정으로 하나씩은 다 집어넣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가 합격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고 초등교원 자격증을 따서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서울 지역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는 제주대 초등교육과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한양대와 성대와 서강대의 어떤 그 관계를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추가 합격자를 노려볼 만한 과는 인기학과를 노려라라고 하는데 추천을 해둘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추천드립니다. 뽑는 인원도 많고요. 가군에 있고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과이면서 나름 인기가 있는 과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추가 합격자가 있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안정 지원하십시오. 제가 어떤 가군 같은 경우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의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동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양대와 성대, 서강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라인에 있는 학생들부터는 이동이 좀 적습니다. 이동이 많지 않아요. 각 대학별로 어떤 특정 과나 강한 과의 점수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군의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와 경희대 정도를 바라보시는 어머니들께서는 특히나 가군에서 안정 지원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추가 합격자가 어떻고 어떤 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어떤 대입에 관한 어떤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 및 학과 선정이라든가 합격 예상이라든가 커트라인 예상들은 꼭 컨설팅 업체를 찾아주시고요. 그냥 대입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퍼스트클래스 코칭 연구소나 나단 국어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